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인 가운데 태양광 발전으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되팔아 재정에 보태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광동교회는 8년 전 월 300kW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기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기 대신 사용하면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담임 목사가 거주하는 교회 사택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영원으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같으면 누진제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여름 외에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생산한 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교회 옥상 전체를 발전소로 만들어 월 1200kWh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한전에 되팔면 한 달에 30-4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이 수익금을 목회자 은퇴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던 은퇴기금을 에너지 판매 수익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여기서 생산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운용하는 교회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발전기 설치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며 교회 재정 절약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제21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7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엔 총신대 전 신대원장 심창섭 교수,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심 교수는 점점 부패해가고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앞에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싸운다면 교회는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성남 영도교회 정중원 목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였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씀을 전하기까지 밤을 새우는 등 고통이 뒤따르지만 목숨을 걸고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엔 집회 외에도 문화공연과 주제 특강, 교제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엔 전국 8개 지역 부교육자가 패널로 나서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최근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이 지난 7일 오전 어선을 타고 인천시 관내 해상을 지나다가 평택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보안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평안북도에서 출발해 서해 공해상을 지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작고 낡은 어선을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철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를 공급받은 다른 학교에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자체 위생안전 관리 점검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이 내달 9일부터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삼성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그룹 채용 사이트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자들은 직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10월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실무 면접과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을 거칩니다. 삼성은 정확한 채용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서울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해외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 분석 기업인 루트매트릭스에 따르면 서울, 도쿄, 파리, 런던, 더블린, 마드리드, 뉴욕 등 7개 도시 가운데 서울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74.4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마드리드, 도쿄, 런던 순이었고 뉴욕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전반적인 성능과 네트워크 신뢰도 등 6가지 항목에서 100점 또는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여성의 신상 정보를 캐내 강도짓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27살 남성 김 씨는 SNS를 통해 26살 윤모 씨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주소를 보고 윤 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2일 퇴근하는 윤 씨를 미행해 금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도주했다가 다시 찾은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사업을 그만둔 김 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집단 탈북에 이어 엘리트 계층의 망명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으로 남한에 건너온 탈북민은 3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해 살아가기까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우리 사회 안에 소외된 이웃이 돼버린 탈북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망명하는 등 탈북 관련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 안에만 약 2만 9천 명의 탈북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탈북민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얼마 전 건물 외벽 청소 중 추락사한 한 탈북민은 억울한 처우 속에 11일 만에 장례식을 치르는 등 아직까지 한국 사회 안에 탈북민들이 설 땅은 좁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을 무시하는 거죠. 탈북민은 약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관념들이 우리 이제 남한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고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태도는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 류평림 목사는 15년 전 영화 크로싱의 주인공인 탈북민 유모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탈북민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류 목사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신청과 통장 개설, 병원 이용 등 필수적인 것들을 돕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탈북민들은 상담을 통해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받습니다. 물론 여기까진 이들에 대한 류 목사의 꾸준한 관심과 관계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진정한 통일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무려 한 달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17일 이후 한 달간 1,626명에 달하는 온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는 895명, 이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김양규 한의사는 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이나 오이, 수박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며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엔 밀가루나 육류 같은 음식은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엔 음식을 오래 천천히 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영적 대각성 성회를 갖습니다. 1998년 3.25 성결인대회에 이어 1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각 지역별 대회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서울신학대 성결인의 집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서울 광진구청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인권 조례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최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진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일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은 성적 성향과 유전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아동기 성적 학대 등 환경적 요인이 동성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세계 9개국 결연 아동들이 참여하는 희망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안정환 MBC 축구 해설위원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배우 박신혜와 정태우, 가수 배다혜 등이 국가별 서포터즈로 참여해 아이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